WTO 총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느닷없이 일본이 가운데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신뢰하는 소식통 중 하나인 미 언론에서 한국 지지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제2라운드에서 유럽연합이 한국과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응고지 오콘저 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도 유럽연합 전체와 의견을 맞춘다는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나온 후보인 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멤버로 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같은 대륙이지만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베이스의 영국의 후보가 나왔지만 비유럽 국가에서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점은 일본 스스로의 특이한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WTO 선거와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을 뽑는 일은 같은 대륙의 후보를 밀어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보내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문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총장이 당선될 때를 보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TO 총장 역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투표 형태인 것은 국가 간, 대륙 간에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총장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의 국가에서 총장이 나올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립의 성격을 띠는 자리이므로 굳이 그런 곳에서 지나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침묵하면서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명희 총장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낙선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등은 일본 정부 내부 소치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WTO 수장을 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WTO 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일본과의 수출 규제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군사 안보의 목적에 관한 사안으로 수출 규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전 세계의 관리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다가오는 수출 규제 소송에서도 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 오래 거주했던 한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일본 총리가 한번 되면 정권을 쥐고 법 위에도 군림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WTO 총장이 한국인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이 한국인 총장이면 무조건 수출 규제 소송은 졌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낙선 운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WTO 판례는 정확하게 심판들에 의해 국제법과 WTO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TO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WTO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더라도 판결만큼은 심판관들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장이 누구이냐는 것은 주요 사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한국을 반대하고 나오냐는 것인데, 결국 질투와 시샘을 비롯해 한국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과거 UN 사무총장에서도 유일하게 기권표를 날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당선될 뻔했으나 일본이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특별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일본 오시마 대사를 설득해 반대표가 무마되었으며 끝내 일본은 한국 유엔 총장의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다소 지나친 일본 태도에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다소 유치한 이유가 실제 일본이 전례 없는 WTO 낙선 운동을 벌이며 지금도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의 이런 발표는 일본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대중들은 화를 냅니다. 일본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은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WTO에서 탈퇴할 것이다.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기구를 창설해서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게 낫다고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베스트 댓글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데요.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겠다고 여러 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미국과 함께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을 즐겨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G7 연합체는 절대 한국이 들어올 수 없으며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연대해 전세계 최고 강대국 라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한국에서 WTO 총장이 당선되면 정말 일본은 미국과 탈퇴할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본에게는 일본도 중요한 WTO 회원국이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도 1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제네바 주재 WTO 대사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스웨덴 로벤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전달하며 2라운드의 각국 지지를 호소하며 철저히 대비 중입니다. 또한 국가 간 정상 간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면서 힘을 싣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또한 메르켈 총리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청와대의 지지 요청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국가로 적지 않게 언급이 된 한국은 우선 방역 협의를 하자며 상대방 국가가 먼저 전화를 수없이 걸어오며 국가 간에 친해지면 좋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 한국과는 잘 지내두면 언젠가는 이득을 본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WTO 말고도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맥락도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으로 손색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WHO 총장에서 거블의 여수수 총장이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며 중국 덮어주기로 구설수에 올라서 다소 차원이 다른 WTO이지만 국제무대 수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WTO에 낼 전문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 한국 흠집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은 오랜 기간 통상 경력은 물론 현장 전문지식과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입후보했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많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WTO 총장에 한국인이 당선되기까지는 전 세계의 지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WTO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유명희 후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관례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에 딴지를 걸며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일본은 WHO 차기 총장에 자신들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백신협회 가비에 큰 자금을 출연하여 이사회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백신 패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WHO 총장에 나갈 때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처음 보는 낙선 운동까지 벌였던 일본 당국은 좋은 평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WHO 후보가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오면 이기기 매우 어렵겠죠. 산케이신문은 벌써부터 자신들은 WHO 총장 후보를 내야 하며 반드시 총장 타이틀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절대 WHO 총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WHO가 또 중국색이 된다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과거 WHO의 이종욱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WHO의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가 방역만큼은 가장 잘하는 한국의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서준다면 일본은 WTO 때보다 훨씬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 낙선운동을 하면 아무도 일본 당국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겠죠.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일본은 방해를 하겠지만 한국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총장 자리까지 꿰차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